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아래 진로진학 준비법 4가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키워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그리고 관심 분야가 있다면 정보로만 판단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그 분야가 자신과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나와 정말 맞지 않은 분야들과 내가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나눠지고 걸러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선택된 몇 가지 영역들이 내 눈앞에 보이겠죠. 이럴 때 더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체험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실제 대학을 들어간 후에 자신과 전공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자신이 이 분야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했다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제가 놀라웠던 건 대입 수시 전형, 특히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대입을 통과한 그런 학생들조차도 대학 진학 이후에 이런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 중에서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의 영재교육원도 이수하고 또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활동도 해보고 또는 지속적으로 그쪽 관련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탐색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거든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성적에 맞춰 진학한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 이후에 해당 전공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전공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그 믿음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대입 전형에서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친구들은 이 전공과 자신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지 않았다거나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잘못 판단한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엔 교회 활동이나 교회 대회 실적이 학생부에 반영되기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큰 대회나 영재교육원 활동 또는 대학 전공 캠프 이런 행사들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시간에 교내 스펙 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국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는 전국의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나는 그 중에서 현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분야에 내가 더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지 이런 걸 좀 경험해봐야 하거든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체험이란 이런 깊이 있는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그 분야에 집중해야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스펙만 쫓다 보면 이런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물론 교내 활동으로만 스펙 쌓겠다는 경우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진학의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진로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교내 친구들과의 교류와 경쟁만으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그것을 통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 가서 자기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자기와 맞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 출신들은 특히 비교과 활동이 아주 화려하죠. 일반고 출신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고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아주 수준 있는 논문을 쓰거나 대회 수상을 했다거나 교내 동아리 활동 자체도 수준 높은 활동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하고 제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진짜 내공이 대단한 친구들도 있는데 의외로
어떻게 대학에 왔을까? 이제 의심스러운 경우들도 있어요. 의심이 생기는 일부 학생들 중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비교과 활동으로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이 대필이었던 경우가 있었고, 또는 함께한 팀원들과 지도교사 선생님을 좀 잘 만나서 좋은 논문이나 대회, 동아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 결과는 좋더라도 그러니까 입시 결과는 좋더라도 실제 자기는 그 속에서 성장하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잘 맞는지 충분히 경험해 볼 기회가 부족했겠죠. 결론적으로는 체험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스펙 쌓긴 용으로만 하지 말고 관심 분야를 선택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분야와 관련된 심화된 탐구 활동과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고등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거나 창업 활동을 실제 동아리를 통해서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모 대학 창업팀과 제가 함께 일을 또 하고 있어서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저도 많이 찾아보고 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등학생 또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라서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창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 아무래도 대입을 위해 할 게 많다 보니까 우선 책을 많이 읽어보게 하고 다양한 경영 사례에 대해서 찾아보게 한다거나 또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요즘엔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활동이나 뭐 대회, 공모전 이런 것들이 또 많아져서 그런 거에 좀 도전해 볼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창업도 뭐 마케팅, 회계, 경제 등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이 시기는 그 답을 정확하게 찾느냐 못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치면 창업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단순히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로 하는 거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너희 관심 정도가 서류 또는 면접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학 가서 네가 선택한 분야에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 지금 그 분야가 너희들과 잘 맞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기회로 삼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비교과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와 같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대학생 창업팀에도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친구들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각 멤버들이 실제 얼만큼 일에 몰입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업팀 안에서 여러 멤버가 있고 또 많은 멤버들이 거쳐가겠지만 여기서 얻어가는 바는 다들 다를 것이다. 현재 창업팀의 실적은 물론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개인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할 때 현재 개인이 집중하고 몰입한 열정만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실력이나 스펙을 각각 얻어갈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열정을 창업팀에 집중할 건지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이니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미용이나 뷰티 업종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여행 관련 일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제대로 그 일을 집중해서 해보세요.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도 그쪽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다녀보고 연습도 많이 해보는 거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탐색 과정을 내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봐야 해요.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는 체험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분야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내가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인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집중해서 검증해야만 내가 이 분야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계속 열정을 갖고 더 알아볼 건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분야를 또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할 건지
입시를 위한 공부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입시를 위한 교과 공부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공부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시 공부를 통해서 내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어디까지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지 치열하게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진로를 찾아도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공부도 안 할 거면서 학원 가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피곤하고 저는 그게 가장 미숙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체험을 하다 보면 그 도전 속에서 자신의 꿈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설사 어떤 길을 선택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돌리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해왔고 그 속에서 실패도 해봤고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꿈을 접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정말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방황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얻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어떤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 내 몸의 열정과 성실함의 정도가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몸에 밴 태도를 보시고 심지어 저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제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길에 기회를 주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번. 또 일정 부분 내 몸에 배어있는 이제 습관화된 태도들은 비록 다른 분야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동안 내 몸에 배인 열정과 성실성의 정도만큼 일정한 성과를 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분야를 도전하게 되더라도 앞에 내가 치열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새롭게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제가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주요 과목 전체에 대한 학습과 관련된 코칭도 할 수 있고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는 컨설팅도 하거든요. 교육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 제가 보통의 경우에 흔히 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교과 과목을 가르쳤던 경험, 수업을 설계했던 경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경험들, 강사들을 관리하고 양성했던 경험들, 그 속에서 또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교류했던 경험들, 다양한 교육 분야 종사자들을 만났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을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저의 과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하게 조언을 할 수 있을 때 과거에 제가 도전했던 경험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 내가 집중해서 노력한 정도만큼 조언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고요. 세상에 경험한 건 어디 버릴 게 없다. 이게 제가 얻은 결론이었고요. 결국 분야가 다르더라도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는 부분들은 비슷하거든요. 또 더욱이 교육과 관련된 일에 저는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대학 이후에 나와 전공이 맞지 않다고 느끼고 다시 방황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운이 좋아서 팀을 잘 만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잘 만나서 대학을 쉽게 진학했던 친구들이 막상 대학 가서 자신과 이 분야가 맞는지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관심 분야를 집중해서 탐구하고 내공을 탄탄하게 만든 친구들도 대학 와서 자기 전공이 아니다 싶어서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특정 분야를 치열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더라도 나름 근거를 갖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방황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적고요. 좀 더 확신이 있더라고요. 또 과거에 치열하게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존감도 강하고요. 또 새로운 분야를 가더라도 자신의 열정과 태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인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입시제도 아래 진로진학 준비법 두 번째 키워드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야든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 도전할 거면 제대로 확실히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설사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도 자신을 믿고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에 대해 과거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입시제도 아래 진로진학 준비법 남아있는 세 번째, 네 번째 키워드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